숨이 턱 막혔다. 이틀 전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돌아온 저녁이었다. 며느리 지혜는 내 건강을 제일 걱정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현미밥과 닭가슴살 샐러드. 누가 봐도 완벽한 당뇨 식단이었다. 그런데 숟가락을 놓자마자 온몸의 기운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물을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이 가시지 않았다. 어머니,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오늘 제가 특별히 드린 샐러드 드시고 힘내세요. 지혜는 밝게 웃었다. 그 웃음은 꼭 잘 짜인 무대 위의 연기 같았다. 며느리는 내가 당뇨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몸이 나아지지 않는 건 노력해도 안 되는 건가? 벌써 18회 동안 당뇨와 씨름하고 있었다. 내가 동대문 시장의 좁은 골목에서 미싱을 돌리던 시절부터 이 병은 나를 괴롭혔다. 그 기계 소리만큼이나 당뇨는 끈질겼다. 손이 떨렸다. 침대에 기대 앉아 몰래 혈당 측정기를 꺼냈다. 바늘로 손가락을 찌르는 통증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다. 측정기의 액정 화면에 뜬 숫자는 210ml 다바엘. 숨을 멈췄다. 아니다. 내가 뭘 잘못 먹은 게 분명하다. 하지만 나는 현미밥 반 공기만 먹었다. 샐러드에는 닭가슴살과 채소뿐이었다. 지혜가 흰쌀밥은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했으니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지혜는 매일 아침 내 인슐린 주사 바늘을 확인해주고 병원 예약도 꼼꼼히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나는 언니를 생각했다.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거의 잃은 언니의 얼굴. 당뇨 합병증의 공포는 늘 그림자처럼 나를 따라다녔다. 아들을 위해 평생 바느질했던 내 눈이었다. 이 눈마저 잃으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병원에서 주치의를 만났다. 의사 선생님은 내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혈당 조절이 여전히 안 되고 있어요. 공복이 200mg/dl, 식후는 240mg/dl을 계속 넘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드시고 식단도 관리하신다는데 나이 들면 다 느는 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 잘 버티셨어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노화와 합병증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그 말이 나를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환자로 만들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절망감. 의사는 내 나이와 병력을 핑계 삼았고 나는 그 절망감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지혜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 이제 내 몸이 한계라고. 지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내 어깨를 감쌌다. 어머니, 괜한 생각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당뇨는 심리적인 것도 크대요. 저희가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챙기는데 어머니가 마음 편히 가지셔야죠. 제가 특별히 비타민 잔뜩 넣은 건강 주스 만들어 드릴게요. 기운 내셔야죠. 나는 며느리가 주는 주스를 마셨다. 달콤했지만 며느리의 정성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주스를 마신 그날 밤 나는 온몸에 땀을 흘리며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극심한 피로와 갈증이 나를 짓눌렀다. 혈당은 250mg/dl을 찍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건강 주스인데. 나는 미싱 앞에서 밤새워 일할 때도 이 정도로 기력이 없지는 않았다. 며칠이 지날수록 내 몸은 더 빨리 지쳐갔다.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듯했다. 나는 점점 지혜가 주는 음식에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녀가 차려주는 식단, 그녀가 챙겨주는 주스, 그녀가 놓아주는 약.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수록 나는 더 빨리 쇠약해졌다. 나는 내 방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내가 평생 벌었던 돈, 빚 많은 아들 현우에게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주려고 내가 갈아 넣었던 수많은 시간들. 세월이 참 빠르다. 그 아파트가 이제 현우와 지혜에게는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현우가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파트 소유권 이전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다.
나는 아직 살아있었으니까 나는 90살까지는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을 때였다. 거실에서 현우와 지혜가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현우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지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이대로는 안 돼. 금방 해결해야 해. 현우의 목소리. 당신은 걱정 마요. 내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어차피 의사들도 어머니가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잖아요. 지혜의 싸늘한 목소리. 나는 발을 멈췄다. 처음에는 사업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의 말투가 이상했다. 관리라는 말, 그리고 나이 때문에 그렇다고 믿고 있잖아요 라는 말. 그렇다고 믿게 만든다? 머리가 순간 핑 돌았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나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고 느꼈다. 내 당뇨약 포장지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약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빨리 소모되는 느낌이었다. 지혜가 매일 약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자세히 보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단지 노화 때문일까? 다음날 아침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 오늘 아침 식사는 제가 특별히 신경 썼어요. 오늘은 기운 좀 차리셔야죠. 며느리는 나에게 샐러드 위에 뭔가 하얀 가루가 뿌려진 현미밥을 주었다. 이게 뭐니? 내가 물었다. 아, 어머니, 이거요? 새롭게 공수한 저염 소금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나트륨 조심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특별히 구해왔어요. 염분을 확 줄여줄 거예요. 며느리는 내 앞에서 그 밥을 먹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현미밥 위에 뿌려진 가루를 먹지 않고 샐러드만 먹었다. 나는 며느리가 나를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다. 사람 일 모른다는 말처럼 지혜가 나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는데 의심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극심한 어지러움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나는 화장실에 가려다 다시 쓰러질 뻔했다. 나는 비틀거리며 지혜의 방문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며느리는 웃고 있었다. 경쾌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내 심장을 차갑게 얼렸다. 며느리는 내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에 귀를 댔다. 괜찮아요. 혈당 수치만 높으면 돼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될 거예요. 시간 문제예요.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시게 될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혈당 수치만 높으면 된다는 말. 나는 곧바로 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온몸에 뼈가 시렸다. 극심한 갈증과 함께 내 몸이 왜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끔찍한 가능성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내 목숨줄을 조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에 숨겨둔 혈당 측정기를 만졌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의사나 나이를 믿지 않았다. 나는 오직 이 숫자를 믿어야만 했다.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내 세상은 빛이 다 사라진 것처럼 깜깜한 어둠이었다. 혈당 수치만 높으면 된다는 그 말이 자꾸만 귀에서 울렸다. 나는 내가 겪은 모든 이상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분명히 지혜가 주는 건강 스무디를 마신 날이면 밤새도록 목이 말랐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는 온몸의 기운이 쑥 빠졌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늙어서 그런가 싶었다. 당뇨가 오래돼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느는 거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며칠 동안 나는 지혜가 주는 음식을 먹는 척하면서 남몰래 혈당을 쟀다. 저녁 식사 후 딱 2시간 뒤 어김없이 혈당 측정기에는 280mg라는 숫자가 떴다. 현미밥 반 공기, 닭가슴살 샐러드만 먹었는데 말이다. 당뇨 환자의 목표 혈당은 식후 2시간이면 180kDl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들었다. 이건 너무 심했다. 지혜는 매일 저녁
내가 힘이 없다고 하면 걱정 가득한 얼굴로 주스를 만들어줬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제가 직접 갈았어요. 몸에 좋은 거 잔뜩 넣였으니 염려 마세요. 지혜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다. 나는 그 웃음 뒤에 독이 숨어 있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다. 나는 주스를 마신 뒤에 항상 극심한 피로를 느꼈다. 마치 누군가 내 몸의 생기를 빨아들이는 것 같았다. 지혜는 내가 몸이 안 좋아야 소유권 이전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지혜는 내가 쓰러지기를 바라고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대놓고 의심할 수는 없었다. 내가 혹시 정말 늙어서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의사 선생님 말대로 마음이 약해졌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무서움도 들었다. 하지만 내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지혜가 아침 일찍 병원에 갔다가 주방을 정리하는 것을 잊었다. 나는 재빨리 쓰레기통을 뒤졌다. 나는 늘 궁금했다. 지혜가 넣는다는 몸에 좋은 것이 뭘까? 쓰레기통 밑바닥에는 썩은 망고 껍질과 파인애플 껍질이 숨겨져 있었다. 망고와 파인애플. 나는 시장에서 과일 장사를 오래 해서 알고 있었다. 망고는 당도가 아주 높다. 당뇨 환자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이었다. 지혜는 나에게 현미밥을 주면서 주스에는 혈당을 폭발시키는 과일을 잔뜩 넣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쓰레기통 옆에 주저앉았다. 충격에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내 눈이 침침해지고 온몸에 기력이 없는 이유. 혈당이 300mg DL 가까이 치솟는 이유. 이 모든 게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며느리의 의도적인 관리 때문이었다. 그제야 거실에서 들었던 지혜의 목소리가 뼈아프게 와닿았다. 이제 어머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드시게 될 거예요. 나는 혼자서는 이 싸움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겉과 속이 너무 다른 사람이었다. 내가 당장 쓰러지지 않으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나는 아파트 복도에서 이웃 초혜 씨 아주머니를 마주쳤다. 최 씨는 나보다 2살 어렸지만 보건소에서 30해 동안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사람이었다. 나는 최 씨 아주머니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내 이야기를 꺼냈다. 내가 겪는 증상, 혈당 수치, 그리고 지혜의 관리에 대한 의심까지. 망고 껍질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다. 최 씨 아주머니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복순 씨, 이건 노화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당신에게 고의적으로 당을 과하게 먹이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에게 혈당이 300mg DL 가까이 계속 올라가는 건 합병증을 유발하겠다는 것과 같아요. 의사들이 나이 탓만 하니까 지혜 씨가 더 대담해진 거예요. 최 씨 아주머니는 간호사였다. 그녀는 내 증상을 듣고 당뇨 환자 관리의 핵심을 알려주었다. 건강이 최고다. 이 아주머니를 만난 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다. 복순 씨, 잘 들어요. 당뇨병 학회 기준으로 식후 2시간 목표 혈당은 100mg DL 미만이에요. 지금 당신 혈당은 정상치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예요. 지혜 씨가 주는 망고나 파인애플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GI 과일입니다. 절대 먹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현미밥만 먹어도 혈당이 뛰었던 이유가 주스 때문이었다. 최 씨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혈당을 빠르게 낮출 수 있는 저GI 과일도 있어요. 체리, 사과, 배 같은 거요. 특히 체리가 효과가 좋아요. 중요한 건 양이에요. 한국영양학회에서는 과일은 한 번에 100개에서 104g 정도만 먹으라고 해요. 지혜 씨 모르게 이걸 드셔야 해요. 나는 당장 체리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최 씨는 장기적인 조절법도 알려주었다. 당뇨 환자는 움직여야 해요. 매일 30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걷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건 인슐린 주사보다 더 빨리 혈당을 낮춰줘요. 지혜 씨에게 들키지 않게 새벽에 하세요. 나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기분이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 믿었던 그 절망이
사실은 며느리가 깔아놓은 덫이었고 이제는 그 덫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비밀 무기를 손에 넣은 것이다. 몸은 정직하다는 말을 나는 믿기로 했다. 그날부터 나의 싸움이 시작되었다. 나는 지혜에게는 여전히 힘이 없고 화장실에 갈 때도 부축을 받아야 할 만큼 쇠약한 환자인 척했다. 지혜는 내가 곧 쓰러져서 소유권 이전 서류에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할 거라고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아파트 복도 끝에 있는 비상계단을 오르내렸다. 처음에는 10번도 못 오르내렸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나는 아들을 위해 평생 돌렸던 미싱 페달을 밟는 것처럼 끈기를 냈다. 30분을 꽉 채워 운동했다. 그리고 나는 시장에서 몰래 사온 체리 100글 비상 식량처럼 침대 밑에 숨겨두었다. 지혜가 주스를 주고 나면 나는 몰래 체리를 몇 알씩 씹어 먹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지혜가 아무리 혈당을 높이려고 해도 내 몸은 비밀스러운 방역을 시작했다. 며칠 후 지혜가 평소처럼 나에게 주스를 주고 나갔다. 나는 곧바로 혈당을 쟀다. 숫자는 210mg 다물티엘, 여전히 높은 수치였지만 며칠 전 280mg DL을 찍던 것에 비하면 훨씬 나았다. 새벽 운동과 체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나는 이 증거를 반드시 남겨야 했다. 나는 시장에서 바느질 품삯을 기록하던 작은 녹음기를 꺼내 침대 머리맡에 숨겼다. 그리고 지혜가 나를 부축하거나 식사를 챙겨줄 때 몰래 촬영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타이머 촬영 기능을 연습했다. 내 손은 나이가 들어 떨렸지만 아들을 위해 바느질했던 그 손은 여전히 정확했다. 이틀 후 밤 11시, 나는 극심한 갈증을 참으며 누워 있었다. 문 밖으로 현우와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녹음기 버튼을 눌렀다. 현우,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지혜, 걱정 마요. 오늘 저녁에 망고 퓨레 조금 더 넣었어. 지금쯤 혈당이 300mg/dl 가까이 될 거야. 의사도 이제 합병증 위험이 크다고 했잖아요.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는 준비됐지? 3주 안에 이 문제 해결해야 당신 빚 4억 5천만 원 막을 수 있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상속세도 아낄 수 있고. 현우, 한숨. 어머니가 우리에게 해준 게 얼만데. 지혜, 해줬으니 이제 돌려받아야지. 내일 아침에 변호사가 와서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할 때 어머니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내가 다 설명할 거야. 어머니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 녹음된 대화를 들으며 나는 이불을 꽉 잡았다. 아들이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켰던 아들이 며느리의 계획에 동조하고 있었다. 아파트 시가 7억 원. 그들에게 나는 겨우 빚을 막기 위한 도구였던 것이다. 배신감은 나를 숨막히게 했다. 아들을 위해 평생 바느질했던 이 눈이 결국 아들 때문에 멀어지려 했던 것이다. 나는 울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을 덮었다. 이제 와서 내가 포기하면 그들은 나를 죽이고 아파트까지 빼앗을 것이다. 버티는 게 이기는 거다.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최 씨 아주머니가 알려준 대로 나는 운동과 식단을 더 철저히 지켰다. 나는 매일 새벽 비상계단을 오르내렸다. 3일 후 내 공복 혈당은 140mg DL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210mg DL을 넘던 공복 혈당이 이렇게 빨리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운동과 저지아의 과일 덕분이었다. 지혜는 내가 여전히 쇠약하다고 믿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힘없는 목소리로 며느리를 대했다. 지혜는 초조해졌다. 서류 작업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내가 아직 완전히 쓰러지지 않은 것이 불안했을 것이다. 그날 밤 지혜는 최후의 술을 썼다. 지혜는 나에게 수면 전 마셔야 하는 건강물이라며 투명한 물병을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시고 푹 주무세요. 혈액순환에 좋은 물이에요.
나는 물병을 받아 들었다. 물은 미지근했고 희미하게 단맛이 났다. 나는 지혜가 내 당뇨약인 메트포르민 정수통에 고의적으로 설탕 가루를 더 넣었거나 혹은 물 자체에 고농축 당을 탔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지혜는 내일 아침까지 내 혈당을 급격하게 400ml 이상으로 끌어올려 내가 서류에 서명할 때 판단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 생각이었다. 나는 지혜 앞에서 그 물을 반쯤 마시는 척하며 목을 죽였다. 지혜가 서류 준비를 위해 거실로 나간 후 나는 침대 밑에 숨겨둔 비상용 체리 봉지를 꺼냈다. 최 씨의 가르침대로 나는 체리 100을 조용히 씹어 먹었다. 혈당이 급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 극심한 어지러움과 갈증이 몰려왔지만 나는 참았다. 새벽 4시 나는 평소처럼 비상계단으로 가서 30분 운동을 했다. 내 혈당은 지혜가 의도한 45mg DL까지 치솟지 못하고 200mg DL 초반에서 한정되었다.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내가 그들의 독을 물리치고 내 스스로의 건강을 되찾은 것이다. 다음 날 아침 9시 나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극도로 쇠약하고 판단력이 흐린 환자 연기를 펼쳤다. 거실에서는 이미 변호사와 며느리 지혜 그리고 아들 현우가 소유권 이전 서류를 펼쳐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변호사가 내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지혜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내 축 처진 팔을 붙잡고 부축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저희 걱정 마시고 편안히 계시면 돼요. 지혜는 내 손에 억지로 펜을 쥐어주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을 쳐다보았다. 그때 침대 머리맡에 숨겨두었던 녹음기가 버튼이 눌리는 소리와 함께 지혜가 나를 부축하는 순간 그녀의 주머니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증거는 완벽하게 확보되었다. 나는 서명하는 대신 온 힘을 다해 지혜의 팔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내 눈은 지난 18회 동안 겪었던 고통, 그리고 지난 3주간의 비밀스러운 회복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니다, 지혜야. 아직 안 끝났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수요일 오전 9시 반. 거실은 차갑게 얼어붙은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선 채 서류가 펼쳐진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아들 현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들지 못했고 며느리 지혜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변호사 이민호 씨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어머니, 지금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제발요. 지혜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을 피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이웃 간호사 최 씨 아주머니와 검은 정장의 형사 한 분이 들어섰다. 형사는 신분증을 제시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거실을 통제했다. 지혜의 눈빛에 당황과 공포가 가득 찼다. 나는 내가 의존했던 쇠약한 환자 연기를 끝냈다. 내가 지난 3주간 새벽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되찾은 기력으로 테이블 앞에 섰다. 내 눈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착각? 아니, 내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다. 내가 네가 깔아놓은 독을 이겨냈으니까. 나는 침대 머리맡에서 꺼내온 작은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다. 금속성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고 지혜와 현우의 목소리가 명료하게 들렸다. 현우, 어머니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정말 괜찮겠어? 지혜, 걱정 마요. 오늘 저녁에 망고 퓨레 조금 더 넣었어. 지금쯤 혈당이 300mg 퍼 데시리터 가까이 될 거야. 아파트 소유권 이전 서류는 준비됐지. 3주 안에 이 문제 해결해야 당신 빚 4억 5천만 원 막을 수 있어. 변호사 이민호 씨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현우는 몸을 웅크린 채 경련하듯 떨었다. 지혜는 입을 가린 채 소리를 내지 못했다. 자신이 호주머니에 숨긴 줄 알았던 녹음기가 바로 내 손에 의해 세상에 공개된 것이다. 나는 다음 증거를 꺼냈다. 최 씨 아주머니가 보건소에서 공수해온 당뇨 환자 식단 기준표와 내가 몰래 찍어둔 망고, 퓨레 제조 사진들이었다. 최 씨가 테이블을 두드리며 설명을 보탰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에게 고의적으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고지아이 과일을 지속적으로 먹인 행위는 합병증을 유발하여 목숨을 노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어젯밤 드신 물은 혈당을 320mg/dL 이상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였죠. 지혜는 거의 울부짖으며 최후의 발악을 했다. 어머니, 현우를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아들을 감옥에 보내고 싶어요?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시잖아요. 고작 이 아파트 때문에 피부티를 버리실 건가요? 어머니, 제발. 현우 역시 고개를 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현우의 슬픔 연기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을 냉정하게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지난 3주간의 운동으로 단단해진 근육만큼이나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좁은 골목에서 미싱을 돌려 온몸에 힘을 쏟아 이 아파트를 마련했다. 너희는 내가 평생 바느질한 그 생명을 4억 5천만 원의 빚 때문에 죽이려 했다. 현우야, 너는 내 죽음을 계획한 내 아내 옆에 도장 찍으려던 그 순간 이미 내 아들이기를 포기했다. 너는 네 얼굴을 한 낯선 사람일 뿐이다. 나는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나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나를 죽이려 했다. 이제 나는 나의 새로운 삶을 살 것이다. 형사는 지체 없이 지혜에게 다가갔다. 김지혜 씨, 당신은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형사는 차가운 금속 수갑을 지혜의 손목에 채웠다. 지혜는 끝까지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지만 힘없는 노인인 척했던 나의 부축을 받던 때와는 달랐다. 지혜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고 현우 역시 공범 및 방조 혐의로 함께 체포되었다. 변호사 이민호 씨는 소유권 이전 서류에 붉은 잉크로 취소 도장을 찍으며 모든 절차를 마무리했다. 거실에는 찢긴 서류와 함께 끔찍했던 악몽의 잔해만 남았다. 1년 후 나는 72살이 되었다. 며느리 지혜는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미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그녀는 모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잃었으며 당뇨 환자를 전문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간호 전문직 면허가 영구 취소되었다. 아들 현우는 공범으로 집행유예와 함께 대규모 벌금을 선고받았지만 어머니를 배신한 폐륜아로 낙인 찍히면서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었고 모든 친척들에게 공개적으로 외면당했다. 아파트 씨가 7억 원을 노리던 부부는 결국 4억 5천만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다. 그들이 탐했던 것은 그들의 파멸의 원인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쇠약한 노인이 아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복도 끝 비상계단을 오르내렸다. 내가 3주간의 비밀스러운 방역 때 시작했던 30분의 실내 운동은 이제 나의 일과가 되었다. 당뇨는 더 이상 나의 주인 행세를 하지 못했다. 불과 1년 전 식후 최고 280mg/dL까지 치솟던 혈당은 안정적인 120mg/dL 미만으로 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고혈당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되었다. 기운이 없어서 하루 종일 누워 지내던 내가 이제는 하루에 2시간씩 밖에서 활동했다. 나는 현우와 지혜에게서 되찾은 아파트를 복순 씨의 미신과 건강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이웃 노인들과 함께 나누었다. 최 씨 아주머니와 나는 노인 학대 예방과 당뇨병 관리 교육에 헌신했다.
나는 내가 되찾은 건강 비결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당뇨는 나이가 드는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면 통제할 수 있는 병이다. 나는 매일 아침 10시 교실에 모인 약 20명의 노인들에게 내가 혈당을 안정시킨 방법을 설명했다. 지혜가 망고 퓨레를 먹여 혈당이 치솟을 때 나는 숨겨둔 체리 100g으로 220mg 페어 데시리터까지 낮췄어요. 여러분도 저지아이 과일을 적정량 드시고 하루 30분 꼭 움직이세요. 몸은 정직합니다. 나의 건강 회복과 복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다. 나는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그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나는 72살이었지만 50대의 활력으로 매일 복도 끝 비상계단을 오르내리며 웃었다. 최 씨 아주머니는 이제 내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다. 우리는 함께 건강 강연을 다녔고 수많은 노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되찾도록 도왔다. 가끔 교실 한켠에 놓인 미싱 앞에서 천을 꿰매듯 단단하게 말한다. 지혜는 내가 쓰러져 유산을 상속받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독이 든 스무디는 내게 건강과 자유라는 역설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들이 탐했던 7억 원의 아파트는 이제 수백 명의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아파트 화단에 핀 꽃들을 바라본다. 한때 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당뇨와의 싸움은 이제 삶의 새로운 사명이 되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들은 내 삶의 실타래를 끊으려 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실로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미래를 엮어냈다. 그들이 나에게 독을 주었을 때 나는 그 독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